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학교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수사기관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예,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들어가기 앞서 우선 학교폭력의 개념, 그 다음에 성폭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성추행, 그다음에 성폭력, 성폭행, 그다음에 성희롱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범죄,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학생은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모를 한 뒤 가해 학생에게 뭐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 그러니까 항의하는 내용, 그러니까 너 왜 나 만졌어, 너 왜 나 뭐 했어,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주변 학생들의 진술, 만약에 뭐 추행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주변 학생들이 이렇게 만지는 걸 봤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CTV 영상, 뭐 CCTV 영상은 이제 당시 상황이 찍혀져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해 학생과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CCTV 영상이나 주변 학생들의 진술 뭐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해 학생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항의하는 메시지 내용, 너 왜 나 만졌어, 너 왜 나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런 내용, 뭐 그런 것들, 그 외에도 뭐 이런 여러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그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지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 객관적인 뭐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뭐 수사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이제 좀 왜 늦게 신고했지? 피해를 당했으면 바로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왜 늦게 신고했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